안녕하세요, 허연수입니다. 역전의 PD들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의 PD들은 지금 목포 MBC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전의 PD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만감부. 있다는 거였어 이게. 저희가 정말 가장 걱정되는 패널이라고 손꼽히는 우리 세 남자와 함께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미쳐버린 남자가 너무 바빠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윤석 PD의 동생 안윤기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윤기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안윤석 PD가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한 주 쉬어서 가는 기로 했고요. 동생인 안윤기 PD가 나왔습니다. 못하겠어. 잘 보이시죠? 아니 왜 벗어요? 잘 어울리는데. 이제 되게 현타가 오네요 지금. 오늘 텐션을 확 네. 끌어올리기 위해서 텐션을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고 왔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네네. 안윤기. 네, 그리고 지역 행사는 나에게 프로기행러 김준모 PD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포 MBC 김준모입니다. 한 달 만에 출연을 했고요. 이제 그동안 더 모았던 자료들 이번에 즐길 만한 축제들 열심히 소개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준모 PD 오랜만에 했는데 지난 첫 방송 때 뭐라던가요, 주변에서? 아니 이거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알리질 않아가지고 네.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고요. 그냥 저희 큰 이모한테만 방송 잘 봤다고 연락만 한 번 왔습니다. 네, 다음은 또 그분이 오셨습니다. 네, 제작만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이 모자라 출연까지 담당한 우리 홍성호 PD 함께합니다. 담당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대표 노잼 PD. 하지만 프로그램은 유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막내 PD 홍성호 PD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장 밝은 색 옷 입고 오라고 했거든요. 저 이거 원래 빨아야 되는데 sek탁 바구니에 있는 거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네.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화사하게 감사합니다.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토크도 유잼으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기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은 여기요때역입니다. 뿌뿌. 네, 여기요때역 우리 홍성호 PD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이번에 어영차 바다야의 갯말 갯사람 코너를 지금 촬영하고 왔는데요. 네. 낚시꾼들이 사랑하는 섬 중에 하나이고 가히 살마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의 섬, 그리고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움에 취하는 비경을 가진 섬인 네. 가고도에 다녀왔습니다. 네. 열심히 외우고 있더라고요, 네. 아까 전에. 저는 오프닝 잘하면 잘 풀리더라고요. 네, 과거도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려고 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유튜브 그 조회수가 제일 폭발했습니다. 네, DJ 관련된 이야기 중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영어를 정말 능수능란하게 마스터를 하셨는데 그때 공부한 책이 삼위일체라는 문법 서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삼위일체 딱 듣고 그 종교 서적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맞아요. 예. 우리 문선호 PD가 얘기했어요. 책임 소재는 명확하게. 아니 진입 파악이 안 됐나요, 편집하면서? 뭐라고요? 편집하면서 진입 파악이 안 저는 되는 거 이제 아닌가요? 선배의 말을 믿고 네. 이렇게 그냥 간 건데 죄송합니다. 네. 담당 PD로서 한번 필터링 거쳤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 7, 80년 당대 정말 누구나 다 꼭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법 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현필 선생님의 삼위일체 책 올려주세요. 네, 네. 이 책이었는데 저희가 또 확인을 해서 여러분 덕분에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가고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가고도에 다녀온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예. 가고도가 솔직히 우리가 가고자 해도 쉽게 못 가는 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만 들어본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저도 네. 가보진 않았고 듣기만 했었거든요. 네, 어떤 네. 섬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고도가 우리 목포에서는 100km 한 23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제가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섬이었습니다. 그만큼 먼 곳이에요. 그 여객선을 타고 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기암 개석들. 네네. 네, 그리고 딱 내리고 보면 숲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어. 그게 후박 나무
나무라는 나무로 이제 숲을 이루고 있고요. 주민들도 많이 좀 살고 있나요? 네네. 한 500여 명이 이제 살고 계신다고 네. 하고요. 그리고 총 3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민박이나 뭐 이렇게 편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가 있는 1구, 1구. 네, 1구 네. 마을, 1구의 대리 마을, 네. 네. 그리고 아름다운 섬등 반도가 있는 2구, 항리 마을, 아, 숫자 1, 2 이렇게. 1, 2, 3. 네. 아, 그리고 1구, 2구. 저희가 오늘 취재한 주인공이 사는 집은 3구, 대풍마을. 대풍마을이요. 네. 대풍마을은 어떤 곳이었어요? 그냥 한적한 마을이에요. 안윤석 PD 가보셨어요? 네, 가고도? 저도 네. 작년에 가고도 좀 아니, 덧붙여 작년이 주자면요. 아니고 재작년에 가봤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갔을 때는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고요. 네네네. 바람이 많이 되게 부는 섬이어서 바람이 많이 분 게 기억이 좀 나고. 다른 건요? 다른 거는 그 내려서 그러니까 저는 1구를 갔었는데 네. 1구를 딱 이렇게 바라보면 부산의 한 도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차착차착 이렇게 높게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민박집 갈 때 되게 그 산을 타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올라갔다라는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건 방파제가 좀 기억에 남아요. 방파제요? 네, 왜요? 왜냐면 그 테트라포트라고 하죠. 네. 그거가 방파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조금 볼 수 있어요. 모양이 좀 네네. 특이한 모양이에요? 아니요, 특이한 모양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바람이 아, 불어서 여기저기에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요? 여기저기 있는 아. 거를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곳에서 못 봤던 좀 신기한 그런 어. 풍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3구의 대풍마을을 갔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담아왔을까요? 원래 이제 가고도가 고향이신 남편분 그리고 아내분을 만났는데 아내분은 가고도가 고향이 아닙니다. 네. 네. 남편 따라 오셨군요. 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가고도에 사시는 그 주민분들을 저희가 취재를 갔고요. 네. 지금은 원래 가고도에 계시다가 자녀들 교육 때문에 원래 가고도는 중학교까지밖에 없어가지고 그 이후 과정을 하려면 그냥 그분들 표현으로는 유학을 간다. 네. 네. 이제 육지로 유학을 갔다가 15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온 지 한 3년 정도 되신. 그런 그 주민들의 좀 생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사람 사는 적을 느낄 수 있는 가거도 어떤 영상 준비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저기 가고도 제 전경 방파제 또 보이죠? 자 귀한 개석들. 아, 너무 네. 예쁜데요. 지금도 일부. 저렇게 지금 이렇게 어. 방파제 공사 하고 있나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다고요? 방파제 공사. 아, 자 이게 상구 가는 길인데요. 네. 그 좀 1구에서 한 20분, 30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꽤 가야 되네요. 네, 그리고 좀 꼬불꼬불 길이라 엄청 어지럽고 힘들었어요. 자, 오늘 우리 주인공 분들이고요. 네. 여긴 다 지붕이 파란색으로 그러니까요. 네. 색을 잡았나 보네요. 거의 파란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옛날 모습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통발 조업을 이제 업을 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문어를 잡았는데 저 정도면 작은 사이즈라고 합니다. 작은 거예요? 네, 놀라지 마시고 저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네. 작아 보이는데요? 아유 그래요. 자 우리 부부입니다. 신랑만 바라본다. 우리 집 사람 별명이 가곡에서 껌딱지요. 남편 껌딱지. 항상 남편분하고 붙어 계시더라고요. 아니, 결혼한 지 얼마 되셨길래 저렇게 아직도 신혼 같으실까요? 한 결혼하신 지 한 30년? 30년이나. 30년 정도? 네. 조금 신혼생활 좀 하시다가 네. 타지 나가신 거예요? 네. 신혼생활은 안 해봤고요. 신혼생활이고. 뭐 신혼생활은 그 뭐지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방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이렇게 다 방 한 칸에서 이제 같이 다 살았으니까 애들 데리고 신혼생활은 지금이 신혼생활인 것 같아요. 저는 저 말이 그냥 기억에 남더라고요. 지금이 신혼생활 같다라는 말이 결혼한 지 한 30년 됐는데도 네. 지금이 신혼생활 같다. 아니 역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홍성호 PD 신혼. 아니요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리면요. 질문 절대 안 받으려고. 저 질문 안 받아요. 네. 그럼 어떤 제가 거요?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네, 허현주 질문.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님
네. 모시고 우리 방도 독립 안 돼 있고 같은 한 방에서 자녀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에 대해서 애비 며느리로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네. 20살 때부터 이제 떨어져 네. 살았는데 네. 제 본가에 네. 집에만 가도 3일쯤 되면 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어떡하죠? 네, 저분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네.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단하다고 좀 느낀 게 부모님도 시부모님 모시고 친정 부모님도 아니고 시부모님 모시고 자녀들도 다 키워내시고 네. 그러시다가 이제 대단하시네요.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역시 어머님들 다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네. 아 근데 또 신혼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두 분. 또 두 분 또 같은 날 결혼하신. 그러니까요. 아 같은 날 결혼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똑같습니다. 30년 뒤에도 저 신혼생활 갔다 가능하실까요? 아우 그럼요. 그럼 가능하죠. 아유 홍서울 PD는요?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게 많이 좀 배우고 오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우리 소개된 그 영상의 주인공들 보면서 좀 특별한 이야기라던가 네. 뭐 신혼생활이라던가 뭐 생계를 어떻게 또 이어나가는지도 궁금한데요. 원래는 이제 섬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낚싯배를 운영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 이제 낚싯배를 운영하다가 이제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제 목포로 나갔다가 15년 만에 돌아오신 건데 오자마자 낚싯배를 운영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낚싯배를 요즘 낚싯배는 네. 시설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이게- 만만치 네. 않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통발 조업을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걸로 지금 생업을 이어가고 계시고요. 네. 다른 분들은 좀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 30년, 40년 살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좀 서로 애정을 가지면서 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손잡고 걸어가실 때도 있고 팔짱 낄 때도 있고 그리고 보통 저도 이제 갯마을을 한 3, 4년 촬영 가봤지만 한 50대 정도 되면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네, 지금 많이 하시죠? 저희가 억지로 부탁드려야 사랑에 약간 이 정도지. 근데 표현을 잘 네. 하시는군요. 근데 표현을 네.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서로가 서로한테 그 우리 사랑하는 뭐 이렇게 표현하시고 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만든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데요? 그냥 좋진 않고 뭐가 좋은지 말을 얘기하지.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섬에 가서 많은 걸 배우고 오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어영차 바다가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아니고 너무나 좋게도 저희가 방송 일자가 일요일인데 먼저 어영차 바다가 방송이 네. 되고 네, 저희 이제 역전의 PD를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나오는 다음 편은 어떤 걸 좀 준비하셨어요? 가거도의 이야기. 네, 아까도 우리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예. 가거도가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저희도 촬영 갔을 때 풍랑주의보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바다에 못 네. 그러니까 바다 촬영이 저희가 총 4일을 갔는데 바다 나갈 수 있는 날이 하루밖에 허락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문득 우리 이런 날에는 풍랑주의보가 온 날에는 섬 주민들 어떻게 살까라고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희가 매번 하듯이 한 주인공을 20분씩 이렇게 취재한 게 아니라 길에 나가서 그냥 여러 주민들도 만나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식으로 꾸려진 2부가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 4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풍랑주의보를 뚫고 이 방송에 대한 열정으로 가거도에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 담아왔다고 하니까요. 2부 예고편 한번 보시죠. 저희가 낚시를 했는데요. 네. 우리 부부가 낚시하는 모습을 2부에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에 넣었던 그래서 거고요. 이제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물었다. 물었다. 바다가 아니요? 와, 낚싯대 엄청이죠. 저 정도면 대물이에요. 포기? 근데 낚시를 역시 두 분 다 한다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와. 와. 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안윤수 PD 아세요? 뭐 하면 저한테 계속 이렇게 묻는 건데. 아니 왠지 생선 잘할 것 같아서. 네. 우리 있어요. 청년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
그 가고도의 유명한 해수욕장이 동계 해수욕장. 예, 이제 쓰레기를 정화 활동을 하는 정화 활동하시는 하는 거군요. 청년들인데 저기 익숙한 얼굴 보이시죠? 아, 쓰레기도 줍는 거야? 땀에 누구예요? 누구지? 설정 아니죠? 아, 설정 절대 아닙니다. 좋아야지. 어디 거야? 그 중국 거야? 중국 거 같은데. 중국 거 같아. 먹으면 안 돼.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계장님이 어촌 계장님이 야 모여 이렇게 했는데 저는 솔직히 한 50대 60대 분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청년 보통 섬에서는 그분들이 청년이거든요. 근데 30대 40대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와 그래도 가고도는 아직 젊구나. 젊은 연령분들이 젊은 많으시네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에너지가 좀 느껴졌던 그런 가고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힘들게 담아왔는데 저희 뭐 방송 홍보 겸 네.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했으니까 어쨌든 이거 우리 저희 방송으로는 1부는 먼저 보셨고 네. 2월 4일 2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님, 가고도 이장님 감사합니다. 촬영에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아. 가고도 일상 이야기를 좀 담아봤고요. 다음 이야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정차역은 바다의 밥상역입니다. 뿌뿌. 네, 바다의 밥상역 우리 안윤기 PD 없어졌지만 네, 안윤석 PD가 준비했는데요. 네네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왜 바다의 밥상이죠? 제가 어영차 바다를 촬영을 되게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이제 어쨌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할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시장을 유심히 보니까 그 지역에서 나는 식재료, 그러니까 식재료들이 저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많이 나는 곳에서 먹으면은 네.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걸 많이 찾았고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뭐 제가 공부를 해서 했다는 건 아니고 저희 그 출연해주신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 네. 선생님과 함께 이거를 한번 같이 좀 다니면서 한 14편 정도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걸 네.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런 아이템 좀 가지고 왔어요. 네, 이 바다의 밥상이라는 프로그램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주제는 바로 고등어인데요. 네네. 왜 고등어로 준비하셨어요?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쪽에서 좀 시작을 하고 싶었고 네.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동쪽으로 한번 동해안 쪽으로 한번 너무 안 가봤으니까 이제 부산에서 그거를 좀 시작해가지고 좀 넓혀 나가자라는 측면에서 부산으로 한번 정의를 해봤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부산 하면은 이제 시어가 또 고등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어로 한번 맨 처음에 한번 부산 시작해봤습니다. 시어가요? 네네네. 시어를 네. 지정을 했는데 이게 시어를 전국 지정하는 거 최초였다고. 특이하네요. 전국 최초. 네, 네. 전국 최초로. 보통 뭐 시꽃 이런 거 들어봤는데 네. 네네. 이제 시어라는 게 지정이 그 돼가지고. 정도로 이제 고등어를 좀 사랑한 네, 부산에서는 건데요. 고등어를 가장 많이 좀 부산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만큼. 고등어와 부산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산 공동 어시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그 시장 분위기 함께 보시죠. 지금 저기가 공동 어시장인데요. 이게 지금 몇 시예요? 새벽인가요? 네, 아침입니다. 새벽 이제 5시, 6시, 7시인데 지금 저희가 다 고등어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게 다 고등어예요. 위판이 저희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다 되는 거고 우리나라 고등어의 약간 80% 정도를 다 여기에서 위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만큼 고등어가 부산에서는 흔하다. 우리나라 80%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네네네. 나오는 건데요. 시어로 지정할 만하네요. 그 정도면 시어가 많네. 네네. 뭐가 정말 많아요? 활기가 없을 때 부산 공동어 시장 가면 활기가 생깁니다. 뭔가 삶에 의욕이 없고 약간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뭐 그런 네. 분들이 해결책을 삶에 주시는 거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딱 네. 부산 공동어 시장 가면 네, 부산 공동 어시장으로 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고 이 세 분 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시죠? 좀 다녀오세요. 괜찮은데 저 텐션 올리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넘어가서 네네. 이 고등어가 부산에서 80%나 생산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생산이 돼 고등어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헤엄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헤엄쳐서 다니는 물고기니까 네. 이거를 잡으려면 이제 물고기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이거를 싹 걷어서 와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이 대형 이 배가 한 4척에서 6척 정도가 이제 선단을 이뤄서 지금 움직이고 이거를 우리가 대형 선먹업이라는데 이게 부산에 가장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발달이 돼 있군요. 그 네네네. 기술이 발달이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런 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두 분 부산에서 고등어 드셔보셨어요? 저는 부산 삼겹살을 제일 네, 회를 안 먹습니다. 네, 네. 저는 아유, 경상 네. 나가면 뒷고기만 먹어서 홍성훈 PD는요? 부산 가서
짓거든요. 국밥? 밀면, 돼지국밥. 아, 뭐 저희 목포에도 맛있는 생선들이 많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네, 저희가 먹는 건 그러니까요. 고등어 구이밖에 없어가지고. 고갈비. 네, 고갈비가 고갈비라고 좀 하잖아요. 그 김주모 PD 말한 대로 좀 다양하게 네. 부위만 딱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준비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네네. 우선 부산 그러면은 고등어 요리 중에 지금 영상 한번 띄워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고등어 추어탕. 아, 고등어 추어탕이요? 고등어를 네. 갈아서. 고등어 추어탕 영상 한번 보시죠. 초록이 된장, 고등어, 뚜물, 우거지 네 가지 딱 들어가면 끝이야. 딴 것도 없고 전백이 꿀맛 보고 삶아갖고 배추라갖고 또 미사이다 간다 이가 미사이다 무구에 갈아갖고는 저 양파 얼굴에다 이제 받쳐갖고 이제 그러면 또 잔잔한 배가 또 받쳐진다 이가 그러면 또 끝이야. 맛이 좀 다른가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미꾸라지 추어탕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박사님 네. 마칼루미스트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그 추어탕이 전라도식 추어탕하고 경상도식 추어탕하고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전라도는 약간 특징이 뭐 남원 같은 데가 좀 유명하죠. 뭐 미꾸라지를 통으로 익혀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아주 그냥 씹어 먹을 정도로 삶아가지고 툭 넣는 거고 이제 경상도식 추어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채반 같은 데다가 고기를 삶은 거를 이제 갈아가지고 형태가 없게끔 네. 형태가 없게끔 갈아서 하는 넣죠. 네네 예. 갈아서 아예 이제 싹 갈아가지고 넣는 방식. 실질적으로 먹어봤을 때는 약간 그 시래기 된장국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네네. 그 약간 비린 맛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긴 한데 근데 고등어 그거 예, 고등어 추어탕이요? 추어탕이니까 어쨌든간에 그거는 이제 그 부산 사람들은 방아잎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걸로 네. 잡는다더라고요. 방아잎이라는 오. 것도 저는 처음 들어봤고 그때. 좀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방아잎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비린 맛을 잡아주는 게 좋아서 네네.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고등어 하면 좋아하는 게 저는 고등어 회를 네. 엄청 좋아해요. 고등어 초밥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데 회도 좀 이야기 가져오셨죠? 네네 일단은 뭐 활고등어 그러니까 어쨌든 고등어를 이제 신선하게 먹기 위해서는 네. 이제 활고등어인데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찾아볼 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 고등어가 그 특성상 이제 일찍 죽어버리는 생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활고등어들을 어떻게 조금 하는 집은 찾아가면 어떤 게 좋은 건지 약간 그 특징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그 딱 안유서 봐주시죠. PD가 아니 그 영상 보기 전에 네네. 그 고등어 회 맛집을 고르는 그 노하우가 있다던데요. 아, 네, 그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아 합니다. 그래요? 네, 영상을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맛집 노하우는 아니고 네. 지금 저렇게 보면 수조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일단 활고등어를 파는 집이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 수조가 동그랗습니다. 수저 동그랗다. 특이하네요. 얘들이 원래 움직여야 돼서 네모나잖아요.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흔한 횟집으로 보면은 이렇게 네모나요. 네모난데 이 고등어를 활고등어를 취급하는 횟집이라고 한다면은 수조가 동그란 게 여러분이 선택하시기에 좀 맞을 것 같아요. 꿀팁이네요. 네, 그 꿀팁이에요. 근데 저희 저번에 아재 PD랑 할 때 그 네네. 방어 네네. 또 이렇게 돌잖아요. 네네. 그럼 방어도 그런 수조에 이제 있어야 되나요? 방어는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네. 이제 아, 그 가두리처럼 이렇게 해서 뭐 거기서 원래는 키우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고등어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물 자체로 나오는 즉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네. 그 생선이기도 하고 그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생선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이면서 물 속에 있는 산소를 계속 받아들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기는 수조가 동그란 게 그 우리 입장에서는 동그란 거지 물고기 저 고등어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직진하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전체 좀 넓게 봤을 때는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얘는 그냥 돌고 있는 거지만 고등어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얘는 그냥 길지서 계속 그냥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에 의미가 있는 네네. 거네요. 쭉쭉 네. 움직이게끔 하는 게 활고등어를 선택할 때 아주 꿀팁. 네, 좋습니다.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수조 이야기하면서 이 활고등어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고등어 회 뭐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던가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하셨는지요? 그 고등어가 일반적으로는 기름진 생선이어서 네. 뭐 이제 뭐 고추냉이를 좀 친다던가 아니면 생강 같은 거를 곁들여 먹는다던가 약간 뭐 그렇게 곁들여서 회간장에 먹는 방법도 네. 묵은지에 먹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저희 박상현 마칼럼니스트 선생님께서 네. 그 가장 그 중요한 재료는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거 같으세요? 초장? 초장.
김주호 와사비? 네네. 너무 뻔한 대답인가요? 저는 뭐 같으세요? 소금? 다 보고 온 것 같아요. 알고 있었죠? 알고 이거 있어서. 수상한데 왜 연기하고 지금 방금 할 때 그 맞출까 말까 제가 말까 이렇게 내적 진실된 갈등이 사람이에요. 네. 소금이 중요하죠. 네, 소금이 중요합니다. 네, 그것도 박사연 작가님이 직접 네. 영상으로 준비하셨으니까 어. 네, 이건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네, 마칼린스부터 얘기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고등어 회와 소금의 조합이 어떤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생선을 먹을 때 제가 권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은 소금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금은 간을 맞춰주는 양념이다, 조미료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소금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한 10가지 정도의 기능을 해요. 그 10가지 정도의 기능 중에서 회를 먹을 때 소금이 가져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첫 번째로 기름 맛을 달게 해줍니다. 이렇게 생선에 있는 이런 기름진 생선들을 먹을 때는 기름 맛을 달게 해주는 역할을 있고, 그 다음에 생선의 풍미가 굉장히 옅죠. 강하게 확 올라오진 않잖아요. 이런 옅은 풍미를 더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소금이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을 이렇게 조금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소금을 찍지 말고 뿌리시는 게 좋은 게, 그래야 소금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고등어 본연의 맛, 그리고 이 기름의 고소한 맛과 소금의 짠맛이 느껴지면서 그 기름이 훨씬 더 달게 느껴집니다. 또 새로운 좀 이색적인 고등어를 활용한 요리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너무 이제 고등어가 뭐 저희도 민어도 그렇지만 모포에 흔히 생선 하면은 먹는 게 이제 회, 탕, 뭐 전, 구이 그렇죠. 뭐 이렇게 다 이제 한정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박찬 작가님께서 이제 고등어를 새롭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세비체라는 음식, 고등어 세비체라는 거를 조금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세비체 다 아세요? 세비체가 뭐예요? 아, 네. 아니, 다들 너무 처음 들어봤어요. 아는 모습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어릴 때 네, 자주 저 먹던. 처음 들어봤어요. 어릴 때 자주 드셨어요, 어릴 때 자주 세비체를? 세비체가 뭐예요? 이제 한번 VCR 한번 들어보실까요? 세비체는 과연 어떤 음식일지. 아, 일단은 좀 약간만 소개를 해주고 영상 보죠. 네, 예. 어쨌든 네 세비체라는 거는 우리나라 음식은 아니잖아요. 네네 일단 예. 이제 페루 음식이고요. 지중해 음식인데 약간 이제 이탈리아니었어요? 그 집중하세요, 날 여러분. 것, 네. 그러니까 날 고기에 이제 네. 이제 뭐 초나 이런 거를 해서 약간 익히는 거죠. 네. 날것에 약간 날것에. 익히는 그러니까 정도? 약간 이제 그러니까 우리 뭐 식초라던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레몬이라던가 이런 거를 네. 좀 산 같은 거를 좀 담가놓고 있으면 이게 살짝 익습니다. 음. 네네. 그게 준비된 영상이 있거든요. 사실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한번 저희 세비체 알아보시죠. 지금 저기에 썬 게 지금 산에 좀 담가놓은 고기예요. 네. 그 고기니까 이제 약간 지금 스테이크처럼 가운데는 조금 날 것 같은데 겉에는 조금 이렇게 좀 익은 모습이잖아요. 네네. 산에 의해서. 네네네. 네. 저기에 이제 허브와 뭐 각종 이제 그 조미료 같은 것들을 조금 넣어서 만들어진 저 요리가 바로 고등어 세비체입니다. 뭔가 좀 본 것 같지 않나요? 저 그 입맛을 돋울 때 네네네. 에피타이저로 그런 거 아닌가? 그랬나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네. 그렇다면 고등어 세비체가 있단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회를 이렇게 신선한 거를 잘라다가 이제 회를 해서 먹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였잖아요. 네. 그게 좀 문화였고, 근데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산물이라든가 해산물 같은 것들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나라니까 네. 날것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식초나 라임나 이런 걸 재워서 약간 좀 안전하게 좀 회를 먹어야 하는 그 한 가지의 그 요리 방법인 어떤 거죠. 네. 네네. 알고 이 또- 세비체에 대한 것도 저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설명을 하지만 네.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네. 또 박사님 작가님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실 겁니다. 아니, 오늘 왜 없으면 나오신 큰일- 거예요? 오늘 없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좀 데려오시지. 아, 참. 네, 일단 세비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본다고 하니까요. 우리 박상현 칼럼니스트 만나보시죠. 네네네. 이 음식의 명칭은 이제 세비체라고 합니다. 중남미의 음식, 더 정확하게는 페루의 음식입니다. 페루가 이 부산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입니다. 세비체는
거의 모든 해산물을 레몬즙이나 라임 같은 산미가 있는 식초 같은 것에 이렇게 절입니다. 고등어를 초에 절였기 때문에 날것이면서도 겉은 살짝 익었습니다. 산에 익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이 허브들하고도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요, 저 그런데? 표정 진짜 찐인데. 네. 네. 근데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네네네. 그러니까 해산물이 네. 페루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류와 난류가 만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상당히 되게 풍부해져요. 그래서 해산물 네.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고, 거기 페루에서는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이 요리법이 좀 있었던 거죠. 뭔가 또 식초가 잡아주는 그런 상큼함도 있을 거니까 처음에 뭔가 날 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좀 이색적인 음식으로 다가와서 가까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안윤석 PD 바다의 밥상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고요. 다음은 마지막 이제 종착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종착역은 맨발의 준모역입니다. 뿌뿌. 결국 와버렸네요. 이름 귀엽네요. 맨발의 준모역. 왜 맨발의 준모인가요? 일단 오늘은 네. 이제 메인 주제로 좀 달리기 이야기를 좀 갖고 와서 네. 그 맨발의 준모라고 이제 한번 정해봤고요. 이제 그 전에 저희 지역 전라남도에 좀 이제 전할 만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먼저 예. 전하려고 따로 준비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저희 이제 문체부에서 이제 2024, 2025 이제 문화관광축제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좀 따지는 거다 보니까 많이 포함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몇 년 연속으로 보성에서 열리는 다향축제, 그리고 영암 왕이문화축제, 그리고 정남진 장흥물축제가 또 선정이 이제 되었고요. 네. 이번에 새롭게 목포 항구축제가 또 선정이 돼서 좀 어. 축하를 좀 하고자 얘기를 갖고 왔습니다. 박수. 네. 총 와. 몇 개의 축제 중에 이렇게 4개가 선정된 거예요? 원래 이제 지금까지 전국에는 이제 수백 개 축제가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열리는. 수백 개 중에. 그 축제 중에서 이제 총 33개를 선정을 해오다가 이제 이번에는 딱 25개 지정이 되었다고 해요. 네. 그 25개 중에 여기 전라도에서는 4개의 축제가 선정이 되는 거죠. 항구 축제가 이제 또 아주 기쁘게도 선정이 됐고 이런 축제 얘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걸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으신 네, 그래서 거죠? 이제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문체부에서 선정을 했던 거고요. 네. 이제 전라남도에서도 시군에서 이제 열리는 축제 10가지를 2024 대표 축제로 선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좀 가볼 만한 축제들의 이야기를 좀 갖고 왔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1등을 한 축제는 한평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향대전. 국향대전. 네, 그게 워낙 이제 많은 최우수 분들이 축제로는 오시니까요. 선정이 네. 되었고, 우수 축제로 목포 항구축제, 그리고 광양매화축제, 영암 왕림문화축제가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또 어떤 축제인지 감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VCR 한번 갖고 준비해 왔거든요. 네. 혹시 우리 첫 번째 VCR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축제 모습 함께 보시죠. 이제 이거는 영암에서 이제 곧 3월달에 개최될 영암 왕림문화축제고요. 벚꽃이 너무 봄이 예쁘잖아요. 그립다. 다 가보셨겠지만 이제 벚꽃이 정말 예쁜 왕인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암 왕림문화축제를 갖고 왔고, 그 왕인이라는 대표 유학자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역사 네. 문화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국향대전 이건 바뀌었는데 모습이네요. 여기는 네. 한평 국향대전이고요. 한평 국향대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까요? 제가 직접 취재를 다녀왔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네. 어린이들도 물론이고 어르신분들도 너무 좋아하세요. 저렇게 사진 엄청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꽃뿐만 아니라 이런 분재 같은 것도 전시가 되어 있고 LED도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미디어 아트로 해가지고 움직이면 나비들을 따라와요, 따라다니는 나비들이. 좀 익숙한 뒤통수가 저... 네. 그게 저렇게 나비들이 따라다니는 저런 미디어 아트도 준비가 돼 있어서 이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분재도 이게 볼 수가 10월 달쯤에 열리는 아유, 누가 이 꽃이고 누가 영상을 그냥 허였는지 모르겠네. 가져오셨네. 영상이 다양하게 준비. 저한테 허락 안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목포 항구축제이고요. 항구축제 같은 경우는 네. 예전부터 내려오져 오는 그런 팥씨를 주제로 해서 만든 축제이고요. 제가 지금 팥씨 영상을 제가 지금 구하다가 못 구해서 개막식 장면만 구해왔는데, 항구축제는 이제 매년 10월에 목포항에서 열리니까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무대가 배네요. 네, 저도 이제 무대를 배로 형상을 해서 이 깃대 위에다가 미디어아트를 쏘는 걸로 좀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대표 축제들 좀 여러 가지를 살펴보셨는데 두 분, 세 분 다 제일 뭐 가고 싶은 축제 어떤 게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흥 물축제죠. 장흥 네. 물축제가 이제 몇 년 연속 되게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어 왔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살수대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평소에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런 도시 한가운데에서 네. 평소에 버스 다니고 자동차 다니던 길이 다 통제가 되고 거기 이제 물총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물총 차들을 돌아다니고 아. 물을 뿌리고 시민분들이 그냥 다 처음 본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물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우리 안 PD는요? 그 목포 항구 축제 그때 준비 네, 하셨죠. 맞습니다. 목포 항구 축제를 어.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근데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컨텐츠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유튜버들도 와가지고 홍사운드 랑 잡사 네.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 여파가 이게 선전된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 이 또 동기를 띄워주시는 네, 제 자랑 같아서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축제를 좀 준비를 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네, 잘 살펴보고 있어서 덕분에 또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전라남도 대표 축제들 여러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영상과도 함께 봤는데요. 올해 이제 또 펼쳐질 테니까 여러분께서 가고 싶은 곳 마음껏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맨발의 준모역 이제 네. 돌아와서 이제 다시 본 주제로 네, 돌아와서 달리기와 관련된 축제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혹시 달리기를 세 분은 좋아하신가요? 수영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영파, 싫어하시는 걸로. 수영파, 싫어합니다. 전 확실하게. 오롯이 좋아합니다. 걷기. 네? 좋아합니다. 가장 의외의 답변이 전혀. 의외의 인물에게서 잘 나왔는데요. 달립니다. 네. 전혀. 퇴근할 때 진짜 빠르더라고요. 믿거나 오, 진짜 번개같이. 퇴근할 때 진짜 빨라요. 네, 안 보여요. 필요할 때 달리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달리기도 이렇게 대회도 있는데 달리기 축제가 매년 전국에서 많이 펼쳐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축제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지금 이미 접수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제주 네. MBC에서 주관하는 제주 평화마라톤이 벌써 1월부터 접수를 시작을 해서 이제 3월 말에 제주도 한림공원에서 한림종합운동장에서 달리기 대회 네. 이제 10km 하프 풀코스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빠른 저희 지역에서 가기 빠른 거는 4월 달에 MBC 섬진강 꽃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섬진강 꼭 마라톤. 네, 이제 꽃길 마라톤 대회인데 그쪽에도 좀 참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산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대표 이제 상징물이 광안대교잖아요. 네. 오, 부산 얘기 또 나왔네요. 또 네. 이렇게 또 부산이 나왔는데 네. 가서 딱 달리기 하고 고등어 구이 딱 드시고 소주 한잔 막. 네. 이제 부산에서 매년 여름에 혹시 지금 VCR이 준비하는 게 있는데 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부산 달리기 짧은, 축제와 네. 관련된 영상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게 이제 부산 광안대교인데 네. 이렇게 부산 광안대교를 2만 명이랑 함께 뛰는 그런 축제가 있어요. 저 옷을 맞춰서 입고 네. 뛰나 보네요. 아마 저기 저 어디 있을 거예요. 저도 네. 저때 나갔었거든요. 저기 어디 저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교통 통제를 다 해두고. 네, 광안대교가 1년에 딱 3번 차들이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저렇게 이제 축제를 달리는 네. 광안대교를 달릴 수 있는 축제가 있어서 한번 이색 축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오. 아쉽게 이제 저희 지역에도 뭐 목포대교도 있고 신안 천사대교도 있고 여러 가지 대교들이 있는데 이쪽을 달릴 수 있는 축제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네. 좀 좀- 아쉽네요. 저희 목포대교 너무 아름다운데 많은 분들이 천사대교도 좋아하시고요. 예쁘잖아요. 네. 천사대교 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천사대교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차선이 이제 왕복 1차선씩밖에 없어서 아, 도로 통제를 해버리면은 못 다니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한 그냥 번 달린 적이 한 번 있기는 해요. 그냥 한 번- 다리여서 되는 게 아니네요. 이 그렇죠. 이제 사람들 도로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고 행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반나절 동안은 차량 통제를 해야 되는데 네. 좀 다발이 묶여버리는 일이 생겨서 김주무 PD 지금 오늘 출연 중에 가장 빛났습니다. 그랬어요. 전문가다운 전문가다운 면모가 오케이, 오케이, 보였는데 오케이. 사실 그 김대중 마라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김대중 마라톤도 목포대교 한 번 달린 적이 있어요. 저 입사 전 16년도인가 15년도에 한 번 달렸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다시 이제 김대중 평화기념관이 생기면서 예. 항상 거기서 출발을 하고 있어서 네. 올해에는 한번 목포에서도 목포대교를 달리는 축제가 좀 열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지금 좀 맞아요. 천천히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목포대교 위에서 좀 달릴 수 있는 그런 축제도 만들어지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준비하신 축제가 있다고요? 네, 이제 마지막은 이제 또 축제 전문 PD로서 이제 방송이 나가 1월 말에 방송이 나가니까 가장 빠른 시기에 있는 축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2월 달에 개최되는 이제 강진 청자 축제입니다. 이제 지금 국내에서 유명한 청자의 80%는 전부 다 강진에서 제작이 된 고맙습니다. 청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저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관요라고 해요. 이제 관요는 지자체에서 만드는 그런 도자기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자체 직접 관리하는 그런 도자기.
국내 아직 유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자축제 곳곳에 볼 수 있는 영상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영상도 준비해왔습니다. 네, 강진. 청자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우리 청자로 대표되는 강진 영상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강진에 그 대구면 쪽에 이제 청자 요지가 있어서 네. 그쪽에서 대체가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축제장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계속 쭉 원래는 가을에 축제가 열렸었어요. 근데 여름 와. 쪽에 여름에서 여름에서 가을쯤에 가을 네, 어. 딱 그때 축제가 개최가 됐었는데 작년부터 2023년부터는 축제가 이제 겨울에 개최됩니다. 직접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거의 저희 쪽 경험에를 저렇게 체험 행사를 많이 즐길 수가 있고요. 이제 추위에 대비해서 저렇게 보호를 만들어 놓은 거고. 어. 겨울 축제다 보니까 일단 야외에서 활동하는 거에선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식 같은 거 있네요,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아, 구워 먹을 수 있게. 네, 마시멜로랑 뭐 이런 거 예. 구워 먹을 수 있게 하고 또 겨울이다 보니까 눈썰매나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와. 이렇게 눈썰매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우, 공간도 너무 재밌게 탄다.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2월 말에 이제 계획이 좀 뭐 2월 말에 뭐 하지라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강진 청자 축제 가셔서 즐기시면은 어떨까 해서 한번 축제 소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올 한 해 축제만 해도 정말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라톤 대회만 해도 평화 마라톤, 섬진강 꽃 마라톤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2월에는 강진 청자 축제까지 여러분 마음껏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은 뉴스레터 와서요. 뉴스레터 한번 확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봉투가 많이 발전됐어요. 봉투, 와, 네, 우표가 붙었습니다. 네. 나름 꾸몄습니다. 네, 한 200원 투자를 했어요. 네. 저희 첫 번째 소식은요. 택시 타고 통학하는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사라지고 있는 학교가 정말 많은데요. 목포 서산초등학교가 지난해부터 장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 택시, 바로 에듀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사이에 학생 수가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12명에서 24명으로 이렇게 늘어서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사이에도 호응이 참 좋다고 하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포 MBC 뉴스에서 리포트로도 나가기도 했지만 학생들이 이제 아침에 오면 그 기사님께서 인사하고 뭐 잘 있었니 가자 뭐 얘기도 하시면서 바래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좋아요. 두 번째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세계적인 조각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진정한 예술의 섬으로 꼽히운다고 합니다. 안토니 곰리라는 세계적인 영국 조각가가 있는데요. 지금 신안 갯벌과 염전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여러분께 선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또 우리 신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도1 뮤지엄으로 지금 우리 두 PD께서 네. 기록 다큐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네. 네네네. 이 맞습니다. 반응 왜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혹시 억지로 시켜서 하시는? 네, 하기 싫은 거 아니죠? 예. 아니야. 어떤 거 하고 계세요? 홍정훈 PD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저 먼저요? 예. 네. 저는 그 자은도에 네. 설립될 인피니토 미술관을 오. 저는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요. 거기가 만약에 미술관 건립이 되면 박은선 작가라고 예. 우리 목포가 고향인 작가님이 계세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지금 많은 이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작가님이신데 그분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인피니토 미술관을 설계하신 분은 마리오 보타라는 예. 세계적인 건축가 선생님이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네. 윤석 PD도 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자도 쪽에서 예. 그 플로팅 미술관이라고 그 저수지에 약간 물에 뜨는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창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중이고 네. 이번 2024년이죠. 이번 해 5월에 지금 완공 목표로 지금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걸리는 거는 이제 저희 일본 작가 그러니까 예. 야나기 선생님의 작가가 지금 걸릴 예정인데 이분의 이제 그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좀 취재해서 좀 이제 맞춰서 좀 나갈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레터 마무리하겠고요. 네. 저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항상 또 2행시, 3행시냐 지루하다 하셔가지고 좀 새롭게 나에게 땡땡땡이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에게 고등어란. 맛있는 음식이다. 저 너무 안 하네. 우리 홍정호 PD, 나에게 가고도란. 가고도는 이웃이 더불어 사는 섬이다.
저 지금 두 담당 준비를 하신 것 PD라서 같아요. 준비. 아, 준비 안 했습니다. 저는 저 역전의 느낌 PD라? 감정 그대로 이웃이 더불어 사는 섬이다. 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렇군요. 바로 이웃들이 달려와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 모습을 봐가지고 좋아요. 그렇군요. 네, 나에게 축제란? 저는 그 지역의 문화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네, 축제라는 걸 지역의 가지고.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 나에게 역전의 PD들이란 제 상당히 회사 생활의 꽃입니다. 네. 어렵네요. 다음 주에도 저희 역전에서 만나요. 역전의 PD들. 붉은 샘선 동그란 눈알 그대만을 위한 DHA 나는 고주 너여라